1997년 IMF가 터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가 2년 만에 IMF 그 달러 빚을 갚았고 그리고 중기 정책 2년 내지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그냥 부음을 일으킨 소위 닷컴 경제를 일으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네,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김대중 역시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업적도 크지만 경제적인 업적도 대단합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의 IT라는 정보통신 사업에 또 모든 인프라를 다 깔았죠. 그걸로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 연평균 7%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했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 4년차, 5년차에 집값이 막 치솟았죠. 6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IMF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냈습니다. 그게 뭐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부세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뭐 대출을 6억 원으로 규제한다, 뭐 DTI를 어떻게 한다, 뭘 한다, 무슨 조정 지역을 한다, 뭘 백날 해보세요. 백날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시 풍선 효과가 터지고 다시 더 버블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죠.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그런 식의 근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땜빵으로 감기약 먹어라, 진통제 먹어라 하다가 몸이 다 망가지고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것을 다 진단을 했고 근본적인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다.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갔다면 그리고 거래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세는 줄여줘야 됩니다. 네. 매년 걷어들이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죠, 보유세. 그것을 강력하게 때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노인네들이 돈이 어디 있냐, 매년.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론을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현찰로 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그 집에 대한 담보로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또는 그 집에 대한 그 해당 세금만큼의 지분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게 이제 포로들이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노무현 정부 때의 보유세 정책, 종부세 정책이 지금까지 만약에 유지될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집값은 문제가 싹 다 제거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해서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 때 60% 이상 올랐던 집값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